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접근성 향상의 핵심은 사용성이다. 유저빌리티. 이다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주고 입력 완료로 가는 경로를 최대한 밝히고 맥락을 최대한 고려하고 최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지만 만약에 생명이면 어쩌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이트를 사용을 하지? 이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사소하게 다 체크를 하고 그거부터 구조를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게 웹 컨텐츠 어세빌리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다른 그 홈페이지 상에서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텐데 요점만 이렇게 몇 가지 추려봤어요. 몇 장으로.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것, 단 군더더기는 제외하지만 텍스트를 부여하라. 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대체 텍스트, 툴팁, 그리고 표에 대한 요약, 표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간단히 요약, 다른 대상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덕분에 쉽게 추정되는 입력 필드의 항목 타이틀, 주소 폼에서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등은 서로 관계가 쉽게 추정되기 때문에 필드마다 항목 타이틀을 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 필드에 타이틀이 없더라도 이해에 문제가 없겠지만 접근성을 올리려면 각각 항목 타이틀을 넣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주소 입력창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가 쉽게 하도 우리가 익숙한 그런 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각 필드 타이틀이 없더라도 이해가 문제는 없겠지만 접근성을 올리려면 그래도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프레임, 페이지의 타이틀, 이해하기 쉽고 다른 타이틀과 차별이 돼야 된대요. 꼭 이거는 차별을 둬야 하는 거는 유념해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동 목적지가 같거나 기능이 같지 않다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링크는 확실히 차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링크에는 사용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곳을 클릭하세요 등이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이버를 달아야죠. 제가 처음에 인터넷 많이 보급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홈페이지 무슨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곳을 클릭하세요. 파란색에다가 이 줄 그러니까 이곳을 클릭하세요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갑자기 뭐 PDF 파일이 열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메일링 서비스로 넘어간다던가. 그래서 눌렀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그런 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또 열리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누르기가 굉장히 겁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꼭 지금 이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장바구니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래요. 그 다음에 색깔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려 하지 마라. 만약 표에서 한 행을 빨간색으로 칠해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려 한다면 한쪽에 반드시 오류라고 적어줘야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차트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 시제금 받은 거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다가 첫 번째 쓰고 중간중간에는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놓고 이렇게 완료를 하고 나니까는 이 노란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그런 웹폼 디자인에서도 꼭 이 노란 부분은 무엇인지 옆에다가 첨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빨간색은 대부분 오류로 사용을 하니까 웬만하면은 빨간색은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글자와 배경 간에는 특히 색의 대비를 확실하게 줘야 된대요. 또한 생명인 사람은 특정 색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색깔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생명인 사용자들이 아예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빨간과 초록, 파란과 노랑 같은 그런 특수한 색깔들만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뿐이니까 색의 대비를 확실히 줘야 된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태영이가 해갖고 온 그 혼합영화의 기획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있어요. 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색의 대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색은 중간에
여기 채도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자를 크게 하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야몰에서 이런 피드백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14폰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폰트를 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사용한다면 14폰트는 더더욱이나 부족하겠고 한 24포인트, 34포인트는 더 돼야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정할 수 없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애니메이션을 쓰지 말래. 주의력이 부족한 이들은 이렇게 방해가 될 수가 있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르치던 애가 자그마한 이런 자극이 있어도 주의가 갑자기 산만해져서 이거를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력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랬듯이 그냥 작은 자극에도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쓸데없이 막 그렇게 분산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요. 1초당 3회 이상 깜빡거리는 디자인 요소는 어떤 것도 쓰지 말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한의 이 기준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질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3회 정도 깜빡거리는 것들이 나오면은 간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몰랐었던 건데 유념해 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어야 한대요. 아무리 멋진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했더라도 반드시 같은 작업을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해낼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 재밌는 걸 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제가 전에 그 하야 제가 이거를 주문을 하면서 이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은 장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 담기를 버튼을 누르면은 담았습니다라는 그 팝업창이 작게 떴어요. 근데 확인을 눌러도 이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팝업이니까 마우스를 거기다가 그 작은 창에 또 작은 확인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책을 주문하려고 하니까 그게 정말 복잡하고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마우스를 쓰지 않도록 방법을 해달라. 그래서 다음에는 확인 버튼을 엔터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훨씬 빠르고 더 편리한 그런 사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뚜렷하고 명확한 언어를 써야 한다. 오른쪽 버튼, 밑에 있는 하얀색 버튼에 이렇게 써있는 것을 누르세요가 아닌 명확한 버튼을,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게 신중히 단어를 고르고 시각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름이나 기능 등을 사용해서 대상을 말해야 한대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 기능을 끄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야 한대요. 보안이나 성능 때문에 자동 로그아웃 등 시간을 제한 두는 기능이 있다면 이미 해놓은 작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대요. 예를 들면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까 건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한 10초 정도에 나오는 그 사이트 인트로 페이지가 내가 멈출 수 없는 기능을 멈출 수 없다면은 다시 재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나 이거 봤던 건데 또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시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엔 일관성은 중요하다.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이미지와 텍스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디자인 공부를 조금씩 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